안녕하세요. 브릴리얼리입니다. 오늘은 칼리버스의 세계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매년 CES 트렌드를 관찰하곤 합니다. CES 2023부터 2024까지 주목하는 기술 트렌드는 AI, 모빌리티, 메타버스, 헬스테크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여 본 기술은 메타버스입니다. 기술과 그래픽적으로 완성된 메타버스를 찾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칼리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리버스가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플레이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칼리버스의 세계관은 양자역학과 우주과학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각 용어들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퀀텀 텔레포테이션 즉 양자 순간이동은 이름 그대로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사전적으로는 한 위치에 있는 발신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신자에게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SF 영화에서나 게임에서 텔레포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셨을 텐데요. 그 원리가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서 전자의 스핀 정보를 순간이동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양자역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해요. 양자역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 현상이죠. 양자 중첩에 대해선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죠. 그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증명하기 위함이 아닌 반박하기 위해 행해진 실험이었지만 그 의도와는 반대로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예시가 되어버렸죠. 실험 설정으로는 내부를 볼 수 없는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병, 가이거 개수관과 연결된 망치, 그리고 우라늄 입자가 있습니다. 우라늄 입자가 1시간 내에 50%의 확률로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라늄 입자가 붕괴하여 방사선이 개수관에 감지되면 망치가 움직여 병을 깨게 되고 새어나온 청산가리로 인해 고양이는 죽게 되죠. 그렇다면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상자를 열어 확인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죽어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양자 중첩 상태는 관측 및 측정을 하기 전에는 한 양자의 여러 결과가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자 얽힘이죠. 이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두 양자라도 한 양자의 상태가 변경되면 그와 동시에 다른 양자의 상태도 변경되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자 상자를 들고 있는데 한 상자에만 고양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자를 열어 확인했을 때 한국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다면 프랑스에 있는 상자에는 고양이가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정해진 궤도를 돌지 않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칼리버스에서의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뉴월스로 향하는 포탈을 열어주는 현상인데요. 이는 현실에 우리가 칼리버스에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칼륨이 아닌 칼리버스 세계관에서 오리진 시티의 건설에 쓰이는 광물 혹은 에너지원 물질입니다. 챕터 1에서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인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자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러한 양자 순간이동이 일어나는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해요. 칼리움은 이러한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얽힘은 자연에서 가장 실현하기 힘든 현상 중 하나라고 해요. 원자 규모에서 고도로 정돈된 상태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력학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전의 과학자들은 초저온에서 냉장고보다 더 큰 크기의 자기장으로 얽힘 상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2015년 시카고 대학원의 연구진에 의해 거시적 얽힘을 실온에서 작은 자기장으로 실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칼리버스는 다중우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중우주 가설 중에 양자역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양자 다중우주론이 있는데요. 이는 앞서 다룬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겹쳐 있고 단지 우리는 그중 단 하나의 우주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서로 조금씩 다른 여러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주의 본질은 정보입니다. 정보란 어떤 입자로부터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입자가 가진 고유의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정보 보존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탄소와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되었다고 해도 각각의 원자가 탄소와 수소였다는 정보는 남아있고 이러한 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모든 물질의 과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법칙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었는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시한 호킹 복사에 따른 정보의 역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른 기존의 블랙홀 이론에서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느 물질도 빠져나오지 못하며 블랙홀은 더 많은 물질들을 흡수하여 무한히 커지고 수명은 무한대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 근처에 머물던 음성자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서 블랙홀은 자신의 질량을 잃어가고 그 질량만큼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밖으로 분출시키며 끝내는 소멸합니다. 블랙홀이 질량을 잃어갈 때 정보 또한 손실된다는 것이 정보의 역설이죠. 이러한 정보 역설을 풀어내기 위한 이론이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입니다.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은 별의 수축으로 인해 온도가 있고 에너지가 있으며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는데 샤워할 때 수증기를 구성하는 물분자가 샤워부스뿐 아니라 화장실 전체에 퍼지는 장면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엔트로피의 양은 정보의 양과 동일하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더 많은 물질이 빨려 들어갈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또한 그에 따라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면적에 저장된 정보도 많아지는데 우리 우주의 끝 어딘가에는 그 표면적만큼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모든 물질들은 그 정보에 따라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나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나일까요? 혹자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량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물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면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물리학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칼리버스 세계관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칼리버스에 나오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이 뭔지 궁금해서 양자역학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과학 분야엔 문외한이라 처음엔 어려웠는데 찾아보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칼리버스는 올해 초부터 파이오니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초기 진입을 오픈했으니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꼭 초기 입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4년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니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